안녕하세요 여러분. ICT 기술 이야기 임진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해 가지고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9월 7일 영상에서 제가 클라우드 전환 모델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한 부분은 별도 영상으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두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하나가 과연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무엇인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목적은 무엇이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조직의 정보 시스템을 과연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을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난번 영상에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클라우드에 가장 최적화된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 오해를 안 하셨으면 하는 게, 클라우드에 최적화됐다고 해서 우리 조직의 정보 시스템을 무조건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가야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와 정보 시스템의 속성을 잘 파악을 해서 과연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적합한가라는 것을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릴 텐데 좀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고, 이번 영상에서는 그 첫 번째인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거는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이식성, 독립성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신속하게 개발하고 운영하기 위한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가장 큰 목적이자 특징이 바로 이 이식성, 독립성, 신속성입니다. 근데 이식성은 뭐냐? 원소스 멀티 운영 같은 것인데, 개발된 프로그램이 여러 운영 환경에 수정 없이 잘 이식되고 그리고 운영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특정 환경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을 다른 환경에서 운영을 하려고 하면은 라이브러리라든지 런타임 환경 같은 것을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은 이 이식성이 보장되어진 클라우드 네이티브에서는 그런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독립성인데, 이거는 전체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기능과 서비스들이 독립적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기능을 변경을 했을 때 다른 기능이나 서비스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됩니다. 보통 대규모 시스템에서는 이 기능과 서비스들이 서로 간에 영향도 있게끔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기능과 서비스를 변경을 하게 되면은 다른 기능과 서비스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변경할 때 다른 서비스와 기능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오류를 갖다가 방지를 하기 위한 작업들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하지만은 이 독립성이 보장되어진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는 이제 그런 거 없이 아주 빠르게 작업을 갖다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속성인데, 이거는 비즈니스 요구로 인해 가지고서 애플리케이션의 기능을 추가를 한다거나 또는 변경을 해야 될 때 그것을 아주 빠르게 개발하고 배포할 수 있는 체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아주 고유한 목적이자 그리고 특징이 되게 되는데, 그런데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은 아니고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이루기 위해 가지고서 필요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들을 바로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이라고 부르게 되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기술들이 컨테이너, 마이크로 서비스, 데브옵스와 CI/CD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기술들에 대해 가지고서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라는 것은 기존 IT 또는 클라우드 등 어디서나 실행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 코드가 해당 라이브러리 및 종속 항목과 함께 패키징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실행 유닛입니다. 이것을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개발된 애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되려면은 환경이 갖춰져야 됩니다. 근데 이 컨테이너는
애플리케이션 소스 코드와 함께 이 환경이 하나로 패키징 되어져 있기 때문에 레거시 IT 환경, A사 클라우드, B사 클라우드 구별 없이 실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가상 머신 구성과 컨테이너 구성을 잠깐 비교를 해보면은 가상 머신 구성은 OS 레벨로 격리되어져 있고 그리고 각각의 가상 머신에 게스트 OS가 설치가 되어지고 그 위에 애플리케이션이 구성이 되어지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컨테이너 구성은 물리 서버 OS 위에 컨테이너 엔진이 설치가 되어지고 각각의 프로세스 레벨로 컨테이너들이 격리가 되어지게 되는데 이 컨테이너는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리케이션 소스 코드와 그리고 실행에 필요한 환경 요소들이 하나로 패키징 되어져 가지고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구성이 좀 차이가 나게 되고 특징도 차이가 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컨테이너는 무엇보다도 경량과 이식이라는 부분이 가장 큰 특징인데 경량은 컨테이너별로 OS가 필요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상 머신 구조와는 다르게 되는 다른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상 머신보다는 훨씬 용량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케일 아웃으로 확장을 할 때 훨씬 더 이제 쉽죠. 용이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식이라는 거는 실행에 필요한 것들이 컨테이너로 패키징 되어져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한 번만 개발하게 되면은 뭐 여러 환경에 재구성할 필요가 거의 없이 바로 실행이 가능한 그러한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기술인 마이크로 서비스가 있는데 이 마이크로 서비스는 2000년대 초반부터 언급이 되어졌고 2014년 제임스 루이스와 마틴 파울러가 쓴 컬럼에서 소개가 됨으로써 많이 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고 계시는 이분이 이제 제임스 루이스고 이분이 이제 마틴 파울러인데 이 내용이 제임스 루이스와 마틴 파울러께서 작성을 하신 마이크로 서비스가 무엇인지에 대한 소개 글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내용이 마이크로 서비스의 모든 것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잘 설명을 해두셨어요.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거는 작은 서비스들로 이루어져 있는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작은 서비스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서비스들은 각각 독립된 프로세스로 실행이 된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서비스들이 통신을 하는데 경량화된 메커니즘으로 통신을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서비스들은 배포도 독립적으로 하게 되고 그리고 각각의 서비스들은 서로 다른 프로그램 언어로 개발되어질 수 있고 서로 다른 데이터 저장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장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서비스 간의 역량이 없기 때문에 서비스의 추가 변경이 상당히 쉽습니다. 서로 간의 역량이 없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특정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을 해도 다른 서비스로 확장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 서비스 장애로 해당 비즈니스는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것이 전체로 확장되지는 않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서비스에 맞는 기술을 선택을 해가지고서 사용을 하는 기술 자유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고객 주문 서비스는 자바로 개발을 하고 뭐 고객 정보 서비스는 파이썬으로 개발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독립된 작은 서비스로 개발되고 운영되기 때문에 비즈니스 요구에 좀 더 민첩하게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특정 서비스가 트래픽이 폭주가 했을 때 해당 서비스에 대한 자원만 스케일 아웃 형태로서 이제 증가를 시키게 되기 때문에 자원 사용에 대한 효율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러한 장점이 있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클라우드의 이제 핵심 기술 중에서 데브옵스와 CI/CD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기술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데브옵스라는 거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운영의 합성어인데,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정보기술 전문가 간의 소통과 협업과 통합을 강조하는 개발 환경이나 문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데브옵스의 목적은 뭐냐 하면은 제품과 서비스를 빠른 시간에 개발하고 배포하자라는 것이 이제 목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I/CD라는 거는 데브옵스를 위한 핵심 요소인데, 애플리케이션 개발 단계를 자동화해서 기능과 서비스를 보다 빨리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통합, 지속적인 제공, 지속적인 배포를 의미하게 되는데, CI는 Continuous Integration, 지속적 통합을 말하게 되는 것이고, 이는 애플리케이션 소스 코드 변경 사항을 정기적으로 빌드하고 테스트해 가지고서 공유 리파지토리에 통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명의 개발자가 동시에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함으로써 생기는 코드 충돌 같은 문제들을 원활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CD는 Continuous Delivery라고 해서 지속적인 제공인데, 개발자들이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한 변경 사항이 리파지토리에 자동으로 업로드 되어지고 즉각 프로덕션 환경에 배포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CI/CD의 목적도 기능과 서비스를 고객에게 좀 더 빨리 제공을 하자라는 것으로서 이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 데브옵스나 CI/CD가 기술만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거는 일하는 방식, 그리고 IT 조직, 개발 운영 프로세스의 완전한 변화를 갖다 말합니다. 그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일하는 방식 측면에서는 지속적 개선이라는 개념 속에서 소통하고 협업하는 문화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IT 조직은 좀 더 작은 팀으로 나눠줘야만 되고, 그리고 팀들에게 자율성을 보장을 해줘야 되죠. 그리고 낭비를 제거해 가지고서 프로세스를 린하게 만들어야 되고, 특히 자동화가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테스트 자동화가 아주 중요한데, 이러한 부분들을 이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부분은 사실 이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변화 관리 노력을 좀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적으로 이제 컨설팅을 하면서 많이 느낀 건데, 이 데브옵스와 CI/CD의 목적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제가 앞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데브옵스와 CI/CD의 목적은 빠른 개발과 배포이지 비용 절감은 아니에요. 그래서 개발과 운영을 통합한다고 하게 되니까 그러면은 이거 1인 2역 아니야? 해 가지고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데브옵스를 적용을 해 보시고 CI/CD를 적용을 하려고 진행을 하시다 보면은 노력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 비용도 상당히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데브옵스나 CI/CD를 하시기 전에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지라는 공감대 형성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하실 때에 그 조직의 리더분의 어떤 강력한 스폰서십, 그분의 강력한 의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데브옵스나 CI/CD가 제대로 적용될 수가 없고 아주 어정쩡한 모델로서 이제 자리를 잡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고, 그거는 사실은 상당히 차라리 안 하는 것만 못한 결과를 갖다 발생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무엇인지,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 두 번째 영상에서는 이러한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우리 조직의 정보 시스템에 과연 적용을 할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적합성 검토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